앞만 보며 달리기만 하는 인생, 한 번쯤은 쉬어가면서 돌아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채널명에 걸맞는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건물주로서의 삶,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한때 이 사주 명리 이런 거에 아주 약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풀이를 하다가 이 살아가는 10대, 20대, 30대 이런 10년 대운이라고 해서 이 10년을 주기로 바뀌는 운의 흐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년을 주기로 바뀌어본 저의 삶, 저의 스토리와 함께 몇 가지 메시지를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8, 18, 28, 38 이렇게 끝자리가 8로 끝나는 나이대에 10년 주기로 대운이 돌고 있거든요. 8살 이전의 삶도 물론 많은 요동이 있었지만 8살부터 무난하고 너무 조용하고 맡은 일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18살이 되기까지 이 청소년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어떤 불화라던가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 18살에 엄청난 대운 흐름이 또 확 바뀌는 게요.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저의 모든 신앙심이 무너지고 악마성이 차오르면서 정말 악바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누군가의 폭력과 히스테리와 정말 저의 모든 자존감,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그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서 저는 한 거의 18살 때부터 진짜 사람이 이렇게 확 뒤집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상태에서 이제 20대를 맞이를 한 거죠. 정말 10대의 저와 20대의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의 20대는 평범하지 못한 대학 시절을 거쳐서 진짜 저는 일만 했거든요. 남는 시간에 일만 하고 그래도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 공부를 조금씩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임용고시 패스하고 발령을 받습니다. 저는 또 초등 교사, 2급 전교사 출신으로서 임용고시를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시험 난이도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고 아주 무난하게 별다른 고생 없이 공부머리도 있었고 어쨌든 제 교사의 삶을 살면서 그때부터 아무래도 그 이전에 제가 사야도 덜 됐을 뿐만 아니라 너무 이 마음의 상처가 많고 억압된 환경에서 자존감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교직에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이제 우울증을 겪다가 사표를 던지고 자유를 향해 뛰어들고 이제 28살이 됐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너무너무 착실하게 모은 돈, 수중에 돈 1억이 있었고 나는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다 쓸어 담아서 모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았고 어쨌든 그때 제가 좋아했던 그 가수한테 빠져가지고 콘서트도 보고 하다가 서울로 상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28살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또 확 바뀌어요. 진짜 20대 때와 28살 이후에 그 30대 이후에 제 삶은 또 완전히 또 확 바뀌어요. 28살을 전후로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조금 이제 어리고 나름 꾸미고 하니까 꼬이는 남자들도 많고 연애도 많이 해봤고 근데 사실 제가 어릴 때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접근하는 남자들이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은 조금만 잘해주면은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금사빠였어요. 자존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만나서는 안 될 쓰레기를 만나서 전 삶을 다 빼앗기고 죽을 때까지 맞고 목 졸리고 막 그런 지금 제가 자세히 말하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돼요. 그리고 알거지가 되고 30대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38살이 되기까지 그 사이의 긴 여정은 제가 일단은 생략할게요. 자, 제가
그렇게 해서 38살에 또 제 삶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결혼을 하고 주부의 삶을 살게 되기까지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까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저의 그 40대 이후의 삶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맵 같은 게 없고, 그 전에는 제가 확실한 맵이 있었고 계획을 완벽하게 딱 세워놓고 몇 가지는 이뤄냈단 말이에요. 근데 40대 이후의 삶은 그림이 안 그려져. 그리고 40대 이후의 제 삶은 그냥 뭐 건물주, 오피스텔 소유주로서 월세나 받고 그냥 뭐 이거 말고는 따로 세워놓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헛헛하죠. 또 저는 종교적인 어떤 열망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뭐 도덕, 철학, 윤리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던 찰나 나태주 시인 아시죠,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는 시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 나태주님의 이 책인데요. 산문이에요. 1945년생으로 지금 현재 80의 시인이신데요. 이분이 저랑 공통점이 일단 교직에 있었다는 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감명 깊은 구절이, 평생에 이뤘던 꿈 몇 가지를 이뤘는데 첫째가 시인 되기, 둘째가 예쁜 여자와 결혼하기, 공주 사람으로서 살기. 이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너무 소박한데 사실은 소박하다기보다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평생 진짜 잘한 걸로 뽑는 게 평생 시골에만 산 거, 초등교사로 쭉 근무한 거, 시를 계속 쭉 써온 거, 차 없이 사는 거, 평생에 걸쳐서 정말 잘한 일로 뽑더라고요. 뭔가 관점에 따라서는 마이너의 삶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마이너를 극복하고 메이저로 올라선 삶의 여정이 담긴 책인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게, 저도 제가 평생에 내가 이 꿈을 이뤘다고? 이건 내가 꿈꾸던 건데 내가 이걸 이뤘네?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회화를 거부하기. 그러니까 사회화가 되지 않겠다. No friends, no job. 이걸 제가 일단 이뤘고요. 원래 꿈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거였는데 그 꿈은 일단 그리고 평생 저축해서 돈을 몇 억을 모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벌써 이뤘고요. 건물주가 되겠다. 이것도 꿈도 이뤘죠. 물질적인 것도 저는 이뤘고, 그리고 제가 평생 음악하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꿈은 지금은 그냥 파묻히긴 했지만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원도 내고 그런 식으로 꿈을 나름 저는 이룬 게 있더라고요. 그 행복감에 제가 살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을 오직 부동산 취득, 불로소득에만 둔 걸 돌아봤고요. 결핍이 가득한 마이너의 삶이지만 그래도 나름 저는 제 스스로는 메이저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이룬 게 있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평생 이룬 거라고는 공무원 출신인가? 건물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이런 저 혼자만의 만족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남이 어떻게 보든 말든 저는 제 만족감을 충족하면서 사회적인 시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가장 잘한 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의지하지 않고 혼자 홀로서기 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20대 때 사표 던진 거. 교직 생활 그만둔 거. 정말 나 자신을 칭찬하고 싶고 정말 그게 뿌듯해요. 그리고 30대에 카메라 앞에서의 어떤 그 열정을 뽐내면서 SNS를 그때 같이 시작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뭔가 그 소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도 즐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친구는 없지만, 직업도 없지만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삶을 살면서 수익을 지금도 창출하고 있고, 각종 유료 광고비, 구글 애드센스 수입도 벌고 있거든요. 전 세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정말 평생 잘한 거로 꼽거든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고찰이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 너무너무 꽂히는 구절이 있어요.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젊어서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새로 태어난 인생을 살아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결핍의 축복이다.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30대 때 정말 알거지가 돼서 반지하에서 무일푼인 상태에서 지금 건물주가 되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한눈 팔지 않고 매길만 쭉 걸어오면서 모든 돈을 저축만 해서, 물론 뭐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만 했지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여경을 이겨낸 힘, 그 모든 원동력이 저는 사실 결핍이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의 어떻게 보면 학대죠. 폭력, 히스테리, 존중받지 못한 삶, 특히 친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결핍,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결핍,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결핍에서 제가 이 성취감을 통해서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음반도 내고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발행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뭐 글 쓰고 영상 만들고 노래 부르고 이런 모든 표현하면서 만들어낸 아웃풋을 통해서 성취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제가 공부해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세입자 드리고 월세 받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성취감이고, 그 모든 행동의 삶을 통틀어서 원동력은 바로 결핍이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삶의 원동력은 결핍이다. 근데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마흔에게. 제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인생을 한번 짧게 10년 대운을 주기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영상 2부에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또 자세히 해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제가 제일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옷이 아디다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명품 중에 명품, 버버리 코트인데요. 이거는 제 돈 주고 산 거고, 이거는 My Real 마ker께서 주신 옷이라서 명품끼리 조립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 패션이 좀 어색한 것 같아가지고 트레이닝 위에 버버리 코트 괜찮지 않나요? 명품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아무 관심이 없고요. 엄마가 입던 옷이라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려고 입은 옷,